대한민국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두 마을이 각자의 생존을 걸고 벌이는 아주 흥미로운 대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과연 농촌을 되살릴 방법은 무엇일까요?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지방 소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? 이게 그냥 인구가 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에요. 인구 절벽에 모든 게 수도권으로만 몰리면서 말 그대로 지방의 도시들이 지도에서 아예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.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. 그런데 말이죠, 이 위기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영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바로 지역의 여성,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인데요. 이분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지방 소멸의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분들 성공의 뒤에는요,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. 작은 기업들한테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야말로 비밀병기 같은 시장이 있다는 거죠. 그 비밀병기가 뭐냐? 바로 S2B, 학교장터입니다. 이름만 들으면 그냥 학교 앞에 있는 시장 같죠? 근데 그게 아니고요. 전국의 학교나 교육기관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종의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에요. 중요한 건 이 시장이 지역의 작은 기업들한테는 거대 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비밀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? 무려 545억 원. 와, 이게 2024년, 그것도 단 9개월 만에 전북이라는 한 지역에서만 거래된 금액이에요. 지역 경제에 정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더 놀라운 건요, 이 시장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작년보다 무려 19.6%나 성장했어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성장률 1등입니다. 기회의 문이 점점 더 활짝 열리고 있다는 신호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여성 기업이나 청년 스타트업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경쟁 입찰 없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수혜 계약을 할 수 있어요. 학교 입장에서는 절차가 간단해서 좋고,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가 생겨서 좋고, 정말 양쪽 모두에게 골든 티켓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, 부안군을 만나보겠습니다. 부안의 스타일은 딱 건축가 같아요. 좋은 공간, 멋진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활기가 생길 거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죠. 부안의 전략은 그래서 아주 명확합니다. 낡은 도심에 새 숨을 불어넣고 스마트팜 같은 미래형 동업을 키우고, 관광객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서 살아보게 만드는 데 집중해요. 특히 아이 키우느라 혹은 다른 이유로 경력이 끊겼던 여성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데 아주 진심입니다. 그래서 부안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. 창업가 한 명당 최대 1,800만 원. 근데 이 돈 아무데나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.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. 바로 가게 월세와 인테리어 비용.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공간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주는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마을의 길이 완전히 갈립니다. 부안이 공간이라는 하드웨어에 올인했다면 바로 이웃 동네인 고창은요,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. 바로 현금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직접 투자하는 거죠. 이제 두 번째 주인공, 고창군을 만나보시죠. 고창은 영락없는 투자자입니다. 가능성 있는 기업을 딱 보고 과감하게 자금을 투입해서 스스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. 고창의 지원 방식은 진짜 독특해요. 2년에 걸친 패키지 프로그램인데요. 첫 해에는 자, 당신의 아이디어를 한번 시험해보세요 하면서 제품 개발비로 1,500만 원을 줍니다. 그리고 여기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으면 2년 차에 좋아, 이제 본격적으로 날아봐 하면서 사업 확장 자금으로 최대 5천만 원을 더 줍니다. 이걸 다 합치면 얼마죠? 최대 6,500만 원. 와, 이게 군 단위 지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지원금 규모인가요?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입니다. 다른 지역에 있는 실력 좋은 인재들까지 고창 한번 가볼까? 하고 눈을 돌리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죠. 근데 고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. 새로 시작하는 창업가들만 챙기는 게 아니거든요. 기존에 힘들게 장사하시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까지 갖추고 있습니다. 카드 수수료 돌려주고, 낡은 공장시설 바꾸는데 돈 보태주고, 비싼 대출이자 부담까지 덜어주죠. 심지어 여성기업 지원을 아예 조례로 못 박아서 군수가 바뀌어도 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어요. 자, 그럼 이제 이 두 마을의 전략을
나란히 놓고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까요? 건축가 부안과 투자자 고창,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? 부안은 도시재생이나 관광처럼 공간에 집중하고 고창은 직접 자금 지원에 힘을 쏟습니다. 지원 금액도 고창이 3배 이상 많고요. 부안이 그 지역 자원과 연계된 창업을 유도한다면 고창은 지역과 상관없이 가능성만 보이면 누구든 데려오겠다는 전략이에요. 여성 정책도 부안은 사람들끼리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중심이라면 고창은 법으로 보장하고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 부안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변산반도 같은 멋진 관광 자원과 창업을 연결시킨다는 점입니다.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죠. 하지만 아킬레스건도 분명해요. 아무래도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자본이 부족한 창업가들한테는 좀 망설여지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반대로 고창은 어떻습니까? 강점은 뭐 말할 것도 없죠. 이 압도적인 현금입니다.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혹할 만한 제안이죠.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 위험은 있어요. 혹시 이 지원금이 없으면 바로 쓰러지는 온실속 화초 같은 기업만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. 자생력이 핵심이니까요.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. 부안은 하드웨어, 즉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에 집중하고 고창은 소프트웨어, 즉 사업을 굴리는 재정적인 연료에 집중한다. 정말 두 마을의 철학을 기가 막히게 요약한 말 아닌가요? 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멋진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할까요? 아니면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먼저 투자해야 할까요?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 작은 두 마을이 벌이는 이 위대한 실험이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